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국고 슈킹 게이트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외에 퍼준 돈만 무려 87조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 윤석열 내란 정부가 남긴 국가 채무는 251조에 달했는데요. 대체 뭘 어떻게 헤쳐먹은 걸까요? 히림 건축사무소가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이 진출했죠. 히림이 진출했죠. 이제 김건희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가까이 지내는 기업들이죠, 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ODA의 이제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협력 차관. 개도국에 이제 돈을 저리로 싸게 빌려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으로 뭐 다리 짓고 뭐 도로 건설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EDCF 사업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이치파이낸셜 애들이 돌아다니고 히림까지 파이낸셜 왜 여기 와 있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2금융기관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히림 건축사무소까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4배 증액됩니다. 4배. 캄보디아가 원래 7억 불이었는데 당선되자마자 이거를 15억 불로 늘렸다가 지난해에 30억 불로 늘립니다. 30억 불로 늘리면 거의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한 4,500억 정도. 4조 2천억이지. 그렇죠. 4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 예산이 전체. 그러니까 2번 뻥튀기가 된 거예요. 2배씩. 근데 여기에 분명히 수상한 점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민들은 도이치파이낸셜이 진출한 것은 그 진출해서 인수한 금융회사의 실질 주주는 최은순이다. 라고 자기들끼리는 소문이 나 있다. 의심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거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그런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어차피 도이치파이낸셜 진출한 게 2023년입니다. 2년 전부터 이런 소문이 그렇죠. 이것은 실 소유주가 최은순 씨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문이 일부 기분이 들어 최은순 거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의 그런 여러 가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2번에 걸쳐서 2배씩 증액된 이유. 근데 초반에 저희가 통일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통일교는 그 메콩강 프로젝트가 좌초됩니다. 좌초. 보니까 메콩강이 우리나라 한강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내륙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거는 통일교와의 사업은 좌초가 되고 우리가 그때 예측했듯이 통일교도 얘들을 그냥 제끼고 우리 직접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감을 불어 넣어준 거죠. 통일교가. 그래갖고 지금 캄보디아 현지 탐사 기자를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같이 취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훈센 총리,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없이는 뭘 이렇게 빼먹질 못하거든요. 인스파이어드 바이 통일교고. 그나마 흔적을 남긴 게 캄보디아 건인데요. 이를 김어준의 겸손누님들 다 뉴스공장에 출연 중인 봉지욱, 홍상훈 기자가 추적 중이며 중간에 일부 취재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경악스러운데요. 국가를 수익 모델로 제대로 해먹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이번 캄보디아 게이트는 단순한 외유가 아니라 슈킹을 위한 국비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데요. 국민 혈세를 대놓고 챙기려 했던 명백한 국고 횡령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외경제협력기금, 즉 EDCF는 2차례나 증액됐는데요. 2019년 기준 7억 달러였던 지원 규모는 윤석열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15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고 불과 2년 뒤인 2024년 5월에는 다시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김건희와 연결된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인데요. 히림건축은 태코 국제공항 PMC와 관제탑 설계, 고등교육기관 설계까지 수주했고 도이치파이낸셜은 캄보디아 소액대출 금융기관을 인수했습니다. 도이치파이낸셜이 인수한 금융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최은순이라는 소문도 현지 교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 소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최은순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면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히림건축은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를 후원했고 윤석열 집무실과 관저의 설계와 감리도 맡았는데요. 윤석열 집권 이후 정부 공사 수주액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고 국방부와 법무부 출신 전직 공무원 다수가 이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카르텔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거죠. 더 놀라운 건 통일교까지 등장하는데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의 ODA 자금을 끌어오려 했다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통일교가 추진하던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가 좌초된 뒤 윤석열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 좋은 사업을 굳이 통일교에게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윤건희 일가가 통일교를 제끼고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든 거죠. 2022년 6월에 네. 갑자기 캄보디아로다가 그 목걸이 전달 뭐 그것도 다 그 즈음이고 하여튼 간에 그때 캄보디아로다가 ODA 해외 그 공적 개발 원조가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확 뛰어버리잖아요. 네. 두 배가. 캄보디아 16개 사업을 갖다 하면서 통일교는 원래 거기 메콩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 캄보디아에서 뭔가 사업을 했잖아요. 네. 윤영호 그 세계본부장도 훈센 총리하고 굉장히 가깝다면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했었는데 여기서 뭔가 크게 사업을 벌이고 싶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김건희한테 목걸이, 가방, 뭐 인삼 이거 다 갔다고 봐요 저는. 인삼. 인삼도 갔대잖아요. 인삼도 MBC 있어요. 부분은. 그런데 갔는데 김건희 일가의 사업 특성이 그거잖아요. 패턴이 항상 여기서 내가 그 이 빠꾸미들을 갖다가 찾아가 그 사업에 네. 꾼을 갖다가 내 편을 만들어 동업을 해. 하지, 동업을. 그리고서는 아 요거 괜찮네 하면은 동업을 자르지. 동업자를 갖다 자르고 그냥 자르는 게 빵에 보내버리잖아요. 형사로 걸어. 빵에 버리고 다 먹지 혼자서. 그리고 모든 이익을 다 100% 자기가 차지하는. 이때까지 이게 그랬어. 여기까지 패턴이었잖아요. 네. 이 메콩 프로젝트도 다 받고 보니까는 야 이거 크네 그게. 해외. 이걸 굳이 통일교랑 이걸 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다 먹어버리지. 우리가 우리가 다 그랬더니 통일교에서 나중에 건진이 그걸 잃어버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 보니 야 목걸이라도 그럼 돌려줘 했더니 건진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그래서 현재 통일교는 불만이야? 어떤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죠. 만약에 이 우리 홍사원 기자 시나리오라면 네. 통일교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뺏긴 거 아니야? 홀라당. 그 추론엔 추론엔. 네, 그러면 통일교에서는 통일교가 지금 만족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를 보면 알 수 있지. 목걸이까지 뺏겼고 저 통일교는 지금 돌려라도 줘야지.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윤영호 씨가 그 실질적인 2인자였죠. 인사권하고 재무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캄보디아 메콩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스톱됐고 지금은 그 뭐라고 해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 개인적으로 일탈이면 실패했네. 그 개인적으로 뭘 꾸미려다가 지금 실패해서 나갔다. 평신도로 있다. 이게 648억이 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자, 통일교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비자금 창구로 지목돼서 조사 받았던 종교 단체가 통일교였어요. 이게 원래 금액이 네. 648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1297억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게 있었고 이건 아하. 정부 돈이었어요. 아하. 문제는 그 정부 돈을 자기네가 이 은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세탁을 해. 그리고 그 돈들을 쫙 빼가지고 자기네끼리 뒤에서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줄 필요가 뭐 있어? 통일교가 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괜히 입만 늘리는 거죠. 그건 모른다. 원래는 뽑으려 그랬는데 이게 터지면서 못 뽑았겠죠. 아니 저 뽑았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다 이거 내피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찌라시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그걸 찾아야 돼. 거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 둘이 나눈 문자가 건진하고 그 윤영호가 나눈 문자 중에 히림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히림 대표도 히림. 같이 얘기하자. 건설. 히림이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뭘 해보려고 많이 했거든요. 건설이 사업을. 아니라 그렇지. 종합 건축. 종합 건축. 시행 사업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히림이 그러면은 김건희하고 또 아삼류가 아니야. 히림이 여러 가지로 키맨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통일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히림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통일교가 수도 있지 하려고 했던 않을까? 역할을 가만히 듣더니 예. 야 우리 편인 히림한테 주자. 예. 그렇게 일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캄보디아 갔을 때 그 김건희가 이 김건희 윤석열은 특히 김건희가 어쨌든 사업 구상 뭔가 그냥 하는 게 없어.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 양반은 윤석열이 그래.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도 목적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들어갔구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구나. 국내에서 이렇게. 콩수로 다 50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예정에도 없던 그러니까. 거길 들어갔구나. 꼭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캄보디아 갔을 때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오드리 헵번 그 흉내 내면서. 그러니까 아이 안고 찍은 거. 다른 나라의 영부인이 어쨌든 오는데 저게 사전 계획이 정말 없었던 걸까? 있었겠죠. 예. 사전 계획이 무슨 동네 마트 같은 거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야 내가 오늘 거기 공식 행사 다 빠지고 저기 그 어디 고아원 갈래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 나오죠. 일정 사전에 다 일정까지. 저건 다 섭외가 됐던 거야. 그렇죠. 사전에. 그리고 그죠. 저걸 분명히 연출을 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캄보디아에 내가 이런 인도적인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미리 600억 정도 쓰고 앞으로 캄보디아하고 쭉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미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캄보디아는 통일교가 물러나고 김건희 라인의 기업들이 차지하게 된 건데요. 히린건축과 도이치 계열사들이 이 공백을 메우며 사업을 따낸 구조, 완전히 국정농단 시즌2, 김건희판 슈킹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게 다가 아닌데요. 윤석열 정권 시절 해외로 퍼준 돈만 따져봐도 아프리카에 14조, 영국에 34조, 미국 25조, 인도와 베트남 공산당에도 각각 5조, 우크라이나에 3조 등 총 87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남긴 국가 채무는 무려 251조 원이나 됐는데요. 정작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국고가 마치 윤석열 일가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데요. 이름만 거창한 국비 지원 사업일 뿐 구체적인 내용도 성과 없는 묻지마 지원 사업인 겁니다. 누가 봐도 슈킹 게이트로 봐야 할 사안인데요. 더 무서운 건 지금 드러난 건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EDCF는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등이 다단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핵심 예산 결정은 기재부가 쥐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직결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느 순간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부패이자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이 왜 그토록 우선순위가 됐는지 그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히린건축과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과 김건희, 최은순의 관계, 이 모든 연결고리를 조사하지 않고선 진실에 접근할 수 없는데요. 국비를 해외로 쏟아부은 이유가 단순한 ODA 확대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 이권 카르텔 형성과 사적 이익 추구였다면 이건 국제형 국정농단입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정의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사건, 도이치와 김건희, 최은순의 연결고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의도적 국고 지원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세금은 해외의 특정 세력의 이득을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 단 한 줄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요.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들의 글로벌 슈킹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씨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국고 유용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특히 캄보디아 관련 사업하고 그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고 하죠. 네, EDCF. 그 증액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료로 보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지원 약속 금액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네, 구체적인 액수가 어떻게 되죠? 원래 2019년에는 7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2년에 15억 달러. 그리고 올해는 무려 30억 달러. 30억 달러요? 와, 거의 2배씩 뛴 거네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조 2천억 원 규모로 확 늘어난 겁니다. 이 엄청난 액수인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자료에 따르면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정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시기라고 딱 맞물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군요. 네, 시기적으로 좀 묘하다는 거죠. 그럼 자료에서 그 연결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파고드는데요.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씨가 예전에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 후원사였고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 설계 감리까지 맡아서 알려진 히림건축 있잖아요. 아, 히림건축. 네, 이 회사가 캄보디아 테코 국제공항 사업 같은 걸 수주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군요. 또 다른 기업도 언급되나요? 네,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요. 이 회사가 현지 소액 대출 금융기관을 인수했는데 금융기관을. 네, 근데 이 금융기관 실소유주가 최은순 씨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현지 교민사회에 돌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업들의 어떤 정상적인 해외 진출로만 보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자료에 또 통일교 관련 내용도 나온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원래는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의 ODA 자금, 그러니까 공적 개발원조 자금을 유치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 통일교가 먼저 사업을 추진했었군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네. 결국 통일교 프로젝트는 무산되었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합니다. 아, 그래서 무산됐군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앞서 말한 히림건축처럼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기업들이 비슷한 사업 기회를 가져갔다. 그런 추론이 제기되는 거죠. 마치 통일교가 하려던 걸 뭐랄까 중간에 가로챈 듯한 무언세라는 건가요? 네, 자료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히림 대표, 통일교 관계자, 그리고 건진법사라는 인물 이름이 함께 언급된 문자메시지 정황도 있다고 하고요. 와, 이거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캄보디아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캄보디아 사례가 어쩌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요. 아프리카, 영국, 미국 등등 해외 지원 명목으로 약속되거나 집행된 자금이 총 87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87조요?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국가 채무는 251조 원이 들었다는 점을 또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걸 단순한 정책 판단 결과로만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 국민 세금으로 만든 대규모 해외 원조 자금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어쩌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네요.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모든 의혹들이 단순한 행정처구나 정책 미스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적인 부패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나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EDCF 자금이 캄보디아 같은 특정 국가들에 집중되었는지 그 배경하고요. 히림건축, 도이치 계열사,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 씨 사이의 그 연결고리, 이걸 명확히 밝혀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단순한 ODA 확대를 넘어서는 거죠. 잔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이권 카르텔 형성이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국정농단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정말 캄보디아를 둘러싼 이 공적 자금 지원 문제와 특정 기업 활동, 그리고 정치적 인물들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대외 원조라는 좋은 취지가 혹시 다른 의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해외 지원 사업에서 과연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만약 오늘 다룬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